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그 연말을 맞아서 이렇게 조금 포트폴리오를 뭘 이제 하나 가져왔어요. 최근에 그 레이 달리오의 원칙이라는 책을 아직 완독을 다 하진 못했는데 그 책을 조금 몇 페이지를 읽고 나서 그 레이 달리오라는 그 세계적인 투자가가 자산 배분을 하는 올웨더 전략을 가져왔어요. 이게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 어떤 날씨에 상관없이 이제 자산 배분을 해서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방법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물가랑 경기 상승 하락, 뭐 물가 상승 하락에 상관없이 내가 그 자산을 배분을 하면 그 안에서 이제 경기가 하락일 때는 좀 이런 게 괜찮아서 좀 커버가 되고 또 물가가 상승일 때는 이런 부분을 커버시켜서 전체적인 그러니까 날씨에 상관없이 전체적인 어떤 경기에 상관없이 나의 자산을 꾸준하게 늘려가는 방법이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거에 착안해서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 게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요구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힘든데 미리 조금 내 컨디션을 알고 들어가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매번 에너지가 풀로 충전이 돼서 그렇게 할 수가 없고 또 성인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약속도 많고 뭐 술도 마시다 보면 그날은 하루 종일 에너지가 떨어지거나 아니면 다음 날까지 에너지를 가져오기 때문에 분명히 문제가 되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자책으로 연결되는 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사람이다 보니까 당연히 다른 사람들과의 만남이나 이런 것들도 있고 그 안에서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들도 있고 인간적인 부분들도 있다 보니까 너무 자책하기보다는 뭔가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대비하는 게 좋겠다. 이런 식으로 오늘 한번 만들어 봤고요. 일단 보시면 생산성이라는 측면이 있는데 이게 사람들마다 조금 생산성이 다르긴 한데 보통 오전에는 아침에 잠을 자고 일어나서 아무것도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생산성이 좀 더 높다고 해요. 하지만 뭐 나는 저녁형 인간이야 라고 하면은 그건 자신에게 맞춰서 이제 바꿔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생산성이 높은가 좀 낮은가 이런 거에 따라서 뭐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창의적인 활동을 할 수 있고 여기서는 조금 반복된 행동을 할 수가 있겠죠. 뭐 근데 그건 또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컨디션인데 사람의 그 컨디션이 좀 달라요. 예를 들어 회사 일 때문에 공부하는 것도 컨디션이 다를 수가 있고 아니면 내가 주중 주말 컨디션이 다를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휴일을 어떻게 보내는지에 따라 또 컨디션이 다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사람들마다 몸의 회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를 수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개인사라든지 아니면 가정에 어떤 일이 생기거나 그러면 뭔가를 충분히 집중할 수 없으니까 그럴 땐 생산성이 낮은데 영어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한 하루 이틀 정도는 빼먹어도 괜찮지만 한 일주일 정도 이상을 안 해버리면 갑자기 뇌가 굳어버려서 이게 말하려서는 언어도 안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내 컨디션을 좀 봐주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컨디션이 좀 안 좋을 때, 컨디션이 높을 때 이런 거는 뭘 할 수 있는지 약간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생산성이 가장 낮고 만약에 컨디션이 낮다면 무조건 그럴 때는 그 수동적인 그 형태의 공부, 뭐 습득들을 보통 하는데요. 무조건 듣기 아니면은 그냥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이렇게 흘러나오는 노출 정도만을 생각해요. 이럴 때는 뭔가를 굳이 한다기보다 그냥 해왔던 것들을 다시 그냥 뇌에다 넣는 작업이 저는 가장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팝송을 듣는다든지 아니면 미드 뭐 영화 아니면은 뭐 애니메이션이라든지 유튜브 이럴 때 사실 많이 보는 것 같은데 사실 뭐 유튜브는 그거와 상관없이 보기도 하는데 그래도 내가 좀 생산성이 낮고 컨디션은 안 좋을 때 좀 이런 걸 해주는 게 좋겠다. 그리고 뭔가 이럴 때 유튜브 보는 거에 대해서 너무 자책을 갖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좋고요. 그다음 오전에를 한번 보면 오전에 갑자기 아침에 일어나서 뭔가 영어 공부를 막 빡세게 하는 건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 운동과 같은데요. 예를 들어 갑자기 헬스장에 가서 내가 갑자기 근력 운동을 막 해버리면 몸이 이제 놀라니까 처음에는 웜업을 해주잖아요. 그리고 본 운동을 하고 쿨다운을 하듯이 이것도 웜업이라고 해서 그 이전에 봤던 것들을 리뷰해주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단어 같은 경우를 보거나 아니면 정말 쉬운 문장이 돼 있는 그래머 인유즈 이런 걸 보거나 아니면 내가 좀 처음에는 좀 익숙하지 않았던 구동사 이런 것들을 보거나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주거나 아니면 내가 평소에 알고 있던 어떤 문장이 있는데 그걸 암기를 했다. 그럼 전날 거 암기했던 거를 다시 한번 리뷰해주거나 그런 식으로 뭔가 좀 웜업을 하면서 이렇게 몸을 데워서 그러니까 열을 내줄 수 있는 활동이 좋거든요. 이런 걸 30분만 해도 그 다음에 뭐 다른 식으로 레벨을 올려도 충분히 할 수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아침에 보통 약간의 이렇게 3번 과정을 거친 다음에 4번으로 사실 하거든요. 저는 아침마다 시각 스터디가 이제 월수금에 있다 보니까 한글을 영어로 바꾸고 영어를 한글로 바꾸는 이런 시각 스터디를 맨날 하는데 이것도 저한테는 사실 레벨이 높은 단계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침에 보통 이 스터디를 하곤 하는데요. 근데 그 전에 사실 가볍게 이런 걸 하거나 아니면 GPT랑 대화하거나 그런 시간을 좀 갖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보시면 어떤 거냐면
컨디션은 괜찮은데 이제 생산성이 조금 낮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사실 저는 이걸 오후로 잡았는데 이 시간이 잠자기 직전이잖아요. 잠자기 직전에는 책을 읽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미디어나 이제 유튜브를 보게 되면 잠자기 직전에 야 이게 진짜 조금 안 좋은데 잠자기 직전에 유튜브를 보게 되면 그게 알고리즘을 따라서 계속 영향을 받기 때문에 내가 보기 싫어도 막 갑자기 생각나고 또 뭐가 생각나고 키워드가 생각나고 이래서 새벽 3시, 4시 그러다 잠자는 때를 한번 놓쳐요. 근데 그러면 다음날 9시까지 막 컨디션이 별로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잠자기 직전에는 그냥 종이책을 꼭 손에 들거나 아니면은 뭐 그냥 뭐 전자책 정도? 근데 전자책도 조금 그럴 수 있으니까 종이책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는 좀 원서 읽기라든지 아니면 잠을 자는데 도움이 되는 것들 그런 걸 좀 추천드리고요. 4번 같은 경우는 제일 좋은 거죠. 그 생산성도 높고 컨디션도 높으니까 처음 영어 공부를 시작하시는 분들은 내가 처음 하려던 그 교재를 이 시간대 매일매일 집중을 해주셔서 이렇게 넣어주시는 게 제일 좋고 만약에 나는 뭐 계속적으로 영어 공부를 해왔다 그러면 좀 새로운 재료를 공부하는데 여기다 해주시면 좋아요. 나머지 3개의 칸에는 조금 기존 공부를 해주시면 좋은데 이 4번 같은 경우는 내가 새로운 것들을 할 때 에너지도 많이 들어야 되고 또 이해도 많이 들어야 되다 보니까 이렇게 4번에다 조금 넣어주시면 좋습니다. 연말인데 이제 꼭 이제 새해부터 이제 영어 공부 계획 보통 세우시잖아요. 근데 항상 이제 연말에 세웠던 계획으로 1월, 2월, 3월 첫 번째 분기가 다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남은 15일 동안 남은 한 달? 아니 10주? 10일 정도? 이 정도 되는 기간 동안 내가 어떤 재료를 가지고 어떤 시간에 뭐 어떤 컨디션을 가지고 좀 앞으로 어떻게 할지 이렇게 좀 계획을 가져보시고 그 다음에 꾸준히 한번 한 발 한 발 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